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고 한 국가의 정책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관련 자료를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은 시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짐바브웨가 겪었던 그 비슷한 경로로 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여러분 다른 사람 하는 것은 참 쉽게 보이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집권 여당 사람들이나 흑인들은 농장주 하는 것이 쉽게 보일 겁니다. 그러나 그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죠. 특히 농업은 건면해야 되고 절제력도 있어야 되고 지식과 여러분들 정보나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사업이죠. 사업. 기업농들이 많으니까 사업 자체가 엄청나게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그지? 그런데 그거를 모르는 겁니다. 좌파들이 범하는 가장 치명적인 여러분들 그런 단점 가운데 하나는 특정 분야에서 오랫동안 종사해온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 일명 암묵적 지식 tacit knowledge라는 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엔진이라는 부분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 감각이 있지 않습니까? 감각. 예를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사람이 오랫동안 글을 쓰고 20년 이상 글을 쓰고 강연 활동을 하고 여러분들 무슨 그런 거를 활동을 하다가 유튜브 방송을 여러분 하시게 돼요. 유튜브 방송이 한 5년 6년이면은 하루에 여러분들 10개 정도의 콘텐츠를 한 달이면 300개고 여러분들 1년이면 3600개를 다루는 겁니다. 3600개고 여러분 10년이면 36,000개의 탑픽을 다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들 작업을 통해 가지고 자기 나름의 기사를 선별한 요령이라든지 이런 게 축적이 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그게 tacit knowledge거든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귀한 것이고 사업 시기도 더더욱 귀한 거거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보호 계통 아프리카너 계통의 몇 세대에 걸쳐 이런 농사를 지어온 기업농 같은 경우는 그런 노하우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별로 없이 그냥 흑인들이 이런 경영권을 주면 경영이 잘 될 거다. 그게 나라가 망하는 길인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정치 권력을 진 사람들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여야 되는 겁니다. 주주 충실 의무의 상법 개정을 하고 싶은데 왜 경영자들이 그렇게 여러분들 반발하는지 부분을 마음의 문을 열고 듣는 신용만 한 게 마음의 문을 열고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원자력을 다 없애겠다. 그러면 원자력 업계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면 그걸 들어야 되는 거죠. 안 듣는 겁니다. 내가 완장 찼으니까 까라면 까는 거야 임마 이렇게 이야기하나.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게 사회주의의 여러분들 몰락에 가장 중요한 것이 현업에 종사 안 되는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축적한 tacit knowledge 암묵적 지식이 뭡니까 값어치 없는 것을 여겼기 때문에 다 사회주의가 망하는 겁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보를 없애고 탈원전을 하고 지역화폐를 뿌리고 기본소득 기본사회를 구현하고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갈 걸로 봅니다. 그냥 당신이 그렇게 어떻게 여러분들 악담할 수 있냐. 아니 공부를 오래 해오고 여러분들 연구를 오래 해온 사람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 그런 것을 보고 미래가 전망이 되지 않습니까? 점쟁이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참 내가 볼 때 남아공 토지 계획을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너무나 귀한 교훈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윌럼 패철러란 분이 아주 정확한 분입니다. 남아공화국에서 X도 운영하고 인스타그램도 운영하고 유튜브도 운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남아공화국에서 더 정확하게 원하면은 이 윌럼 패철러라는 사람을 보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남아국 정부가 5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해 가지고 50억 이상 투입을 해 가지고 백인 농부들로부터 여러분들 농장을 여러분들 빼앗아 가지고 흑인들한테 주는 것 중에 90% 이상이 망한 겁니다. 기업농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데 망한 이야기를 이 양반입니다. 아주 사명감을 갖고 이런 방송을 하네요.
거의 90%가 망한 겁니다. 90%가. 예. 여러분 이게 그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한국 이야기입니다. 한국 이야기. 사람들아 진짜 장고해서 정책을 써야 된다.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은 그냥 나라 망한다 이야기죠. 예. 망한다고 이러면 선포하고 망하는 게 나라 그냥 골로 간다 이야기. 체리티님 고맙습니다. 예. 남아국 백인 농부 살해 사건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이나 CNN이나 이런들 미국의 공영방송 NPR이나 영국의 공영방송 BBC 전부 다 덮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50여 명의 이민자가 이런 워싱턴 DC에 도착했을 때 BBC 이름들 워싱턴 지국에 근무하고 있는 인도계 미국인 이름 기자 태도를 보니까 너무나 안심한 겁니다. 예. 계속해서 그 사람한테 이름들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남아공화국에 좀 큰 문제가 없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 양반이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게임한다고 이러면 내가 재미삼아서 이 나라에 온 게 아니다 이야기죠. 내가 집을 다 두고 농지를 다 두고 차를 두고 빈손으로 이 나라를 왔다. 내가 바닥부터 올라갈 각오가 되어 있다. 내가 왜 왔겠냐 이렇게 이런 기자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거기서 좌파 언론들 지금 서구 선진국의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 주류 언론의 기자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그대로 확인한 겁니다. 그 여러분들 전부 다 포기하고 몇십 년에 여러분들 쌓았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워싱턴 들레스 공항에 여러분 도착한 사람한테 집요하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방송 자기가 원하는 내러티브에 맞춘 이야기가 튀어나오게끔. 남아국 유튜브들과 언론들이 철저하게 함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간 있으시면 좀 잔혹한데 가장 생생하게 이런 남아국 백인 농부들의 상황을 전하는 방송이 더 킬링 필드라는 아주 명성이 있는 캐티 홉킨스라는 사람이 만든 유튜브 동영상입니다. 플러스 모드라는 게 여러분들 백인 농부 살해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 방송이 1시간 5분 4초짜리인데 좀 잔인합니다. 아주 이런 생생하게 여러분들이 메모해 놓으셨다가 남아국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게 되면은 이 다큐멘터리가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하는 겁니다. 짐바브웨에서도 남아공처럼 많은 그런 백인 기업 농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농토를 다 강탈당하고 이 사람들이 잠비아에 가가지고 상업농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남아공 문제를 조금 더 들여다보고 시간 되면 짐바브웨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어떤 식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골로 가게 됐는지도 여러분들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영상은 정말 좀 잔인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KT는 이 영상을 촬영한 이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입국이 금지됐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으로서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줘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래도 좋은 세상이 돼 가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가보지 않고서도 이렇게 알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굉장히 참 그래도 도움이 되는 거죠. 남아국 백인 농부 살해 사건은 결국은 토지를 빼앗는 거지 않습니까? 보상 없는 농지 개혁, 토지를 빼앗아가 이런 흑인들에게 주면은 그게 운영이 되냐 이야기죠. 90%가 망한 겁니다. 완전히 그냥 버려진 겁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이 윌리엄 펠절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수용된 농지 가운데 90% 이상이 경영이 안 되는 겁니다. 관리가 황무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흑인 수혜자들이 농지를 대부분 다 포기한 겁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가 되고 그 기업 농들이 고용하던 흑인들도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전형적인 사회주의 정책의 실패의 경우입니다.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남아국 백인 농부 살해 사건에 50억 달러를 투자해가 그동안 시험을 다 거쳤습니다. 400만 헥타르를 백인 농부들한테 빼앗겨 가지고 농지를 재분배한 겁니다. 400만. 그중에 90%가 망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 아주 유명한 오렌지 농장입니다. 수용되기 전입니다. 여기 생산된 오렌지는 대부분 유럽에 수출한 겁니다. 수용되고 난 다음에 완전히 폐허가 돼버린 겁니다. 농장의 막사라 이런 것이 다 여러분들 다 폐허가 돼버린 겁니다. 관리라는 것이 매니지먼트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체제가 바뀌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시트루스 에스테이트는 2003년 수용 당시에 3,000헥타르 감귤 농장으로 300만 달러 품질 좋은 오렌지를 생산해서 농장이었습니다. 흑인들이 토지 수용을 한 다음에 정부 지원금에도 불구하고 20년 만에 2023년에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파산 당시 농장 가치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였고 농장 면적도 대부분 파괴되어 잔존하지 않게 된 겁니다. 이렇게 파괴가 돼버린 겁니다. 제 방송을 보고 오스트레일리아 계시는 교포분께서 주변에 몸만 탈랑 피해 가지고 호주로 여러분들 이민을 온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 농부 이야기 농장주 이야기를 글로 남기셨던데 이렇게 비옥하게 잘 관리되던 이 장소가 그냥 이렇게 좌파 정책들은 결국 이렇게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또다시 반복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또다시 반복해서는 안 되는 관리가 안 되는 거 관리가. 흑인들이 관리할 수 있는 그게 없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 훈련도 받은 적이 없고 그런 지식도 없고 그런 문화를 가지지도 않고 그냥 뭐죠. 탐욕과 욕심과 질투와 시기심과 인종적인 그런 여러분들 정오심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비옥한 토지가 다 박살이 나는 겁니다. (2010년) 남아국 공업부가 과거에 생산적이었던 수용된 농장들 가운데 90% 이상이 생산성 폭락이 됐고 수용된 농장들 생산량이 79%가 감소했습니다. 최근 조사는 수용된 농장 529개 가운데서 75%가 경작을 하지 않는 휴면 상태고 수용 이전에 상당한 규모의 흑인 근로자 고용도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돈도 날리고 고용계도 날리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남아공의 정치가들이 정신을 차릴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요. 남아공 흑인들도 마찬가지고 남아공 흑인들도 그냥 뭐죠. 질투와 시기심이 때문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능 가운데 가장 강하고 질기고 심찬 것이 질투와 시기심이지 않습니까? 그걸 원념이라고 원념 지식인의 원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냥 망하는 겁니다. 보호인 농부들은 오랜 기간 동안 상업적 농업 문화를 경험했고 화란 사람들이니까 화란 네덜란드 사람들이니까 농업 노하우가 축적이 돼 있고 몇 세대 걸쳐 내려왔으니까 조상의 피와 땀이 다 배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후손들에게 다 농업 노하우를 전수했을 거 아닙니까? 근면과 성실한 직업윤리 등으로 무장했다. 문화는 너무 질깁니다. 문화. 근면과 성실한 것은 그냥 여러분 하루아침에 세워질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띵까당 하고 노는 거 그거 뭐 돈 벌어가 축적하지 않고 저축하지 않고 그냥 써버리지 않습니까? 어떤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본인이 이제 미국의 한 의사를 아는데 남미 출신인데 저축이 없더라는 겁니다. 뭐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몇십만 불씩 버는데 저축하지 않고 다 써버리는 겁니다. 그게 문화거든요. 문화.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문화가 너무 질긴 겁니다. 지금 이런 한국의 이 당파성 보시기 바랍니다. 싸우지 않습니까? 죽이고 싸우고 그 어디에 벌어진 게 아닌 겁니다. 그냥 잠시 수면 아래로 있었던 거죠. 이제 그게 분출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전반적인 주제라는 것은 정책이 생명줄과 같은 것이고 정책은 정치가 결정하는 것이고 그 정치는 선거가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제는 기술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스타쉽 이게 제목이 좀 잘 못됐네요. 이제 엊그제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가 세운 스페이스 X의 9번째 화성 탐사용 우주선인 스타쉽 9이 이런 발사가 됐습니다. 여기에 스페이스 X의 이름들 스타쉽의 9번째 있었고 여기에 가장 큰 성과는 재활용 부스터 엔진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이번에 검증했고 그다음에 이제 스타베이스는 사고가 터져 가지고 여러분 회수가 불가능하게 됐다. 그런 내용을 이렇게 여러분들 올리는데 이번 스타쉽 9 비행의 가장 큰 성과는 로켓 하단 추진체에 해당하는 부스터의 가장 아래쪽에 여러분 엔진이 있지 않습니까? 부스터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최초로 33개 가운데 29개의 엔진을 예전에 썼던 엔진을 사용하고 4개만 여러분 색을 사용했는데 부스터를 재활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공식적으로 스타쉽 9이 마친 다음에 성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글을 남겼습니다. 최초로 재사용된 부스터는 6분 만에 약 6분 만에 아메리칸만에 도착했습니다. 과거에 멕시코만이죠. 부스터하고 상단의 로켓이 분리가 돼 가지고 하단이 아메리카만에 무사하게 여러분들 내려앉았습니다. 그 이야기죠. 그다음에 이제 핫스테이징이라는 것이 여러분 상단과 하단이 분리되는 거지 않습니까? 핫스테이징 이후에 스타쉽 상단 로켓은 6개의 랩터 엔진으로 비행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궤도까지 올라갈 때는 부스터가 여러분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일정한 궤도에서 상단과 하단이 분리가 된 다음에 상단은 자체 추진체가 여기 6개의 랩터 엔진이 여러분들 가동이 돼 가지고 비행을 계속했는데 뭐 몇십 분 만에 이제 교신이 중단이 됐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 스타쉽이 올라가면서 실험을 하려고 했던 것이 6개의 스타링크 시뮬레이터 이런 위성을 쏘아 올려 가지고 성공 여부를 테스트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실패했고 그다음에 상단이 자체 동력으로 날아가다가 46분 만에 교신이 중단이 됐고 그다음에 폭발해 가지고 잔해가 인도양에 떨어졌다. 가장 큰 거는 부스터를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이번에 완전히 검증이 됐는데 스타쉽은 이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런 내용의 이제 이런 스타쉽의 9번째 비행 테스트
슈퍼 헤비 부스트는 2025년 1월 스타쉽의 7번째 비행 테스트 발사된 바 있는 스타쉽 프로그램의 첫 번째 재비행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 1월 달에 사용됐던 33개 가운데 29개를 재사용해 가지고 이번에 다 충분한 성과를 거뒀다, 이런 내용인 거죠. 자, 여러분 어제 이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 추진체 슈퍼 헤비 부스트가 여러분들 이제 발사되기 전 모습입니다. 발사되기 전 모습. 대단하죠. 한 120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전번 비행에서 부스트가 여러분들 다시 재사용을 위해 가지고 발사대로 내려오는 그런 광경을 이렇게 목격을 한 거죠. 이게 발사 단계입니다. 지난번 스타쉽 8 발사 장면입니다. 33개의 스타쉽 로켓이라는 상단이 있고 슈퍼 헤비 부스터는 하단이 있고, 이게 추진체입니다. 그 가장 밑에 엔진 33개가 이제 붙어 있는 거죠. 33개의 랩터 엔진에 의해서 가동이 되고 150톤까지 운반할 수가 있고, 오늘 보도를 보니까 이 기술을 사용해 가지고 지구촌에서 여러분들 군사 물자를 옮기는 데 사용하는 그런 계약을 미국 국방부하고 스페이스X가 맺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미국 본토에서 이런 분들 군사 물자를 실어가 중동에 여러분들 보내는데 몇 분 만에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또 이제 전혀 처음에는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사업이 개발된 거죠. 스타쉽은 2분 45초까지 계속 가속이 돼 가지고 60에 70km, 지상에서 60에 70km를 2분 45초 만에 도달한 다음에 이른바 핫스테이징, 상단과 하단이 분리돼 가지고 하단은 다시 돌아오고 상단은 비행을 계속하는 이런 시스템인 거죠. 재사용 가능한 슈퍼 헤비 부스터, 이게 이번에 여러분들 거뒀던 가장 큰 성과죠. 스페이스X는 다시 사용한 완전히 그리고 아주 빠른 속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스터를 이번에 갖추게 된 겁니다. 이게 아마 이번 것 같은데, 이렇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상단 하단이 분리돼 가지고 하단이 다시 돌아와 가지고 하단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된 거니까. 자, 여러분 어제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보시게 되면은 2분 37초 만에 올라간 다음에 2분 30초 만에 이제 상단과 하단이 분리가 되죠. 그 다음에 분리되면서 동시에 3분 29초에 부스터에 있는 링이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 부스터가 역주행을 해 가지고 6분 40초 만에 돌아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상단은 비행 중에 위성통신 시뮬레이터를 여러분들 발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쉽 상단이 계속해서 여행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인도양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텍사스 스타베이스에 발사한 부스트는 아메리카만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텍사스 스타베이스에 발사한 스타쉽은 인도양에 착륙하는데 이거는 이번에 실패를 한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번에 또 보니까 스타쉽 9의 부스터와 관련해 가지고 좀 흥미로운 게 있어서 한번 비교적 그래도 조선일보가 잘 보도를 했네요. 머스크의 화성 우주선 스타쉽은 9차 시험 발사에 재사용은 성공했지만 위성 시뮬레이터를 발사하는 것은 실패했다. 이렇게 비교적 잘 부스터 재사용에 성공했지만 모형 위성 8개를 발사하는 데는 실패했다. 그리고 상단 로켓은 폭파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머스크의 화성 탐사선 9차 시험 비행 실패, 뭐 이거는 조금 과장된 이야기인 것 같고. 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게 한번 보시죠. 일론 머스크가 이런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까 스페이스 X의 엔지니어 팀이 상당한 성취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주류 언론에서 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핫스테이지 링 제티슨, 이 제티슨이란 뜻이 버리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스터에서 이 원래 이게 거꾸로 뒤집어진 겁니다. 지상으로 내려온 거니까 링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걸 핫스테이지 링 제티슨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링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2분 60초 정도에 발사한 다음에 상단 하단이 분리되는 핫스테이징이 있고 분리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역순으로 내려오는 중에서 3분 한 50초 정도에 부스트의 상단에 있던 링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걸 핫스테이지 링 제티슨이라고 표현했는데 잔 클라우스 님의 이야기를 받아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이게 큰 성취입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것은 이제 보통 주류 언론에 다룰 수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스타쉽 문제를 제가 가끔 다루기로 했기 때문에 궁금하잖아요. 아니 핫스테이지 링 제티슨이 뭐냐. 그러니까 이 제티슨이 여러분들 보니까 여기에 상단 로켓하고 하단 부스트에 이 두 개를 연결하는 일종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티슨, 이게 뭐죠? 핫스테이지 링이 이 상부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는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이게 핫스테이지 링에 해당하는 이게 핫스테이지 링. 여기 있네요. 핫스테이지 링. 이게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게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게 거꾸로 내려오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거꾸로 내려오면서 이게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거를 핫스테이징 후에 상단 하단이 분리된 이후에 링이 또 떨어져 나가는 핫스테이징 링 제티슨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한교숙 님이 공학 박사님입니까? 아니 난 경제학 박사죠. 궁금함을 가지는 겁니다. 야, 이게 굉장한 성취구나. 우리 눈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를 일론 머스크가 대단한 기술적인 성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호기심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분 37초에 핫스테이징이 일어나는 겁니다. 상단 로켓과 하단의 추진체인 부스트가 분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핫스테이징. 두 번째에 핫스테이징 링 제티슨입니다. 이 링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게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번에 중요한 기술적 성취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게 뭘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냐. 이게 중요한 내용이네요. 이게 보니까 스타쉽 9 발사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 엔지니어 팀들이 뭘 목표로 하는 거 하니까 이 스타쉽의 로켓도 완전히 재사용하지만 스타쉽의 부스터도 완전 재사용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완전 재사용을. 그래서 엔진 점화 시에 발생하는 극한의 열과 배기가스로부터 슈퍼헤비 부스트의 상단을 보호하는 열 차폐 구조물이 바로 핫스테이지 링인 겁니다. 무게가 엄청납니다. 9피트톤 2만 파운드 무게가 아니고 무게. 부스트 전체 질량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겁니다. 이게 무게가 엄청나게 이런 무거운 겁니다.
부스트백 연소를 마친 이후에 핫스테이지 링을 제거하는 착륙 단계에서 부스트의 질량 감소에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이 부피를 낮출 수가 있으면은 부스트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연료를 굉장히 적게 여러분 소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스페이스X의 엔지니어 팀들은 궁극적으로 이 핫스테이징 링이 무게를 적게 해가지고 붙박이식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 기술은 아직 도달이 안 되니까 지금은 착륙할 때 여러분들 연료 소모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무거운 핫스테이지 링을 이런 분리하는 과정을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임시적으로. 그런데 앞으로 기술이 더 고도화되게 되면은 이 무게를 훨씬 낮춰 가지고 여기다가 붙는 쪽으로 그러면 버릴 필요가 없으니까 부스트를 발사했던데 그대로 다음에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를 일론 머스크가 커멘트를 안 해주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스페이스X의 엔지니어들의 궁극적 목표는 스타쉽 시스템의 완전 재사용입니다. 상단 스타쉽 로켓도 완벽하게 또 사용하는 것이고 부스트도 완전히 사용하는 건데 이제 그 기술은 아직은 완성이 안 되니까 임시적으로 링을 떨어뜨려 가지고 부피를 줄여서 착륙하는데 연료도 적게 들고 더 착륙을 여러분들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링을 사용하는 거죠. 임시적으로. 앞으로는 링을 부스트에 통합하는 설계 변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타쉽 8 이후에 4개월 만에 스타쉽 9 비행이 있었고 펠컨 9 엔진 32번째 비행이 사용되고 난 다음에 1년 만에 재사용한 쾌거를 이뤘습니다. 뭐 100% 성공을 못했으니까 언론들은 이런 부분을 주목 안 하겠지만 우리가 오늘 본 것은 야 이게 제트선 이게 이런 링을 분리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어제 분리한 이후에 3분 29초에 핫스테이징 링이 분리가 되고 그 이전에 2분 37초에 상단 하단이 분리되는 핫스테이징이 있구나. 대단한 거죠. 참 여러분 좋은 세상입니다. 옛날 같았으면은 이런 우주공학을 한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지식을 AI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정밀하게 들어가게 이제 확실히 머릿속에 있는 거죠. 야, 이 우주선이 어떤 식이 뜨고 그 이제 앞으로 정보를 접하게 되면 훨씬 더 손쉽게 여러분들 전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호기심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살아가는데. 자, 여러분들 오늘 구글 CEO의 전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망을 왜 하냐.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갈 것 같은가라는 부분을 대가들과 함께 한 수 배우는 겁니다. 판단은 우리가 하지만 AI 전쟁의 가장 선두에 서 있는 구글의 CEO가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 이야기죠. 시장을.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지금 시장을 보느냐. 여기 보시면은 인도계 미국인이죠. AI는 인터넷보다 큰 플랫폼이 될 것 같습니다. 구글에 더 큰 기회를 줄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게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여러분 구글의 주가가 여러분 상당히 쌉니다. 주가 수익률이 19.73입니다. 그러면은 매그니피센트 7 미국의 대표적인 기술주 가운데 가장 싼 주식입니다. 검색에서 이런 구글이 밀릴 것이다. AI 검색이 차지할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여전히 미국의 우량 기술주 가운데도 구글 주식이 싼 편입니다. 그러면은 사기에 좀 좋은 시기인 거죠. 174불 정도 되면 뭐 과거에 150불 정도에 샀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두렵지 않습니까? 구글이 여러분들 AI 검색이 대세가 되면은 구글이 좀 많이 처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 판단을 할 때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참조할 수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양반이. 이 핵심이 뭔가 하니까 AI 검색이 상당히 대세를 차지하겠지만 구글이 이미 키워드 검색에 상당한 종류의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에 비해서 AI 검색 플랫폼에서도 상당히 앞서갈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것은 본인이 결정하는 건데 이 보시죠. AI는 단순한 기술이나 제품이 아니고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지금 이런 플랫폼을 장악한 기업들이 뭡니까 2조 달러 3조 달러가 되지 않습니까. 애플이 플랫폼을 갖고 있는 거죠. 메타가 플랫폼을 갖고 있고 구글이 플랫폼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AI가 인터넷 플랫폼을 넘어설 것 같다 이야기죠. 그리고 가장 큰 파워는 AI와 로봇 공학이 합쳐져 가지고 물리적 세계를 구현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단계까지 갔을 때가 그게 절정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나는 구글의 앞날을 굉장히 밝게 보거든요. 구글의 앞날을. 주가가 더 오를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AI 검색이 대세가 되더라도 구글이 이미 갖고 있는 키워드 검색 위에다 이런 AI 검색 하나 또 올리는 거니까 오픈 AI나 이런 회사하고 또 다른 차원의 그런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소개하는 겁니다. 이 양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이야기죠. 그리고 이 피차의 CEO는 일론 머스크가 제기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이름들 엄청난 큰 시장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동의를 하는 거죠. AI는 인터넷 플랫폼을 넘어설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AI가 생성 기술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계속 생성해 발전하는 기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판단이 그냥 쓸데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야 이게 구글이 이제 맛이 갔다 이런 식의 생각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구글 주식이 상당히 싼 겁니다. 이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아 이게 플랫폼을 이미 장악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 위에다가 여러분들 AI를 하나 다시 올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네요. 여기 보시면 오늘 대졸 신입사원을 많이 줄이네요. 대졸 신입사원을. 경력직을 많이 더 뽑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줄었네요. 2023년도 4년도에 대졸 신입사원들 초짜 대신에 경력직을 뽑아가지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초짜들이 하고 있던 작업들을 다 AI로 대체해버리는 겁니다. 바로 며칠 전에 나왔던 뉴욕타임스의 아마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한번 보시면은 많은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존의 앤디 제시 CEO는 생성 AI가 생산성 향상 및 비용 절감을 위해 기업에 큰 수익을 가져다 주고 있고 물리와 코딩 분야에서 AI가 업무 태도 및 간섭을 바꾸고 있습니다. 현장이 엄청나게 바뀌고 있다는 거죠. 2024년에 AI를 활용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라는 지루한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는데 개발자 한 명이 4,500년에 걸릴 만큼 방대한 작업을 AI 도움을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한 사람이 4,500년 걸릴 일을 한 사람이 다 처리한 겁니다. 초보 프로그램들에게 AI 도입은 19세기나 20세기 수공예 노동에서 공장 노동자로 전환한 과정과 비슷합니다. 고용주가 더 많은 작업을 처리할 수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현재 업무 강도와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존 창고 직원들은 재고 파악을 위해 매일 몇 마리씩 걸어다녀야 했지만 최근에는 10년간 로봇 시스템이 도입된 상황이 크게 변했습니다.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며 근로자 한 명이 처리할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수십 개 수백 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용주들이 업무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웹사이트 구축에 예전에는 몇 주가 걸렸지만 이제는 며칠 안에 끝내야 됩니다. AI 도구가 도입되면 기존 코딩 담당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의 업무는 코드 검토로 바뀌고 있습니다. 검토 작업에 많은 시간을 들이다 보면 전문성이 떨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현장이 엄청나게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구글이 막 출시한 영상 제작 AI 영상 에이전트 비오라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여기 JB 샤라는 분이 야 이거 거의 뭐 막판까지 간 것 같아. 골릴라하고 이런 100명의 여러분들 사람이 신나게 여러분들 노는 파티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런 영상을 이번에 출시된 구글의 영상 제작 AI인 구글 비오가 만들어줬다. 야 퀄리티도 엄청나다. 기린이 여러분들 맨하탄을 좀 질주하는 모습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더만은 이런 엄청난 영상을 만들어줬다. 그 내용을 어제 방송에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 진짜 빠르네요. 나온 지 여러분들 출시했는데 하루나 이틀밖에 안 됐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이 여러분들 이미 보도를 한 겁니다. 일면 톱 기사로. 월스트리트저널에 여러분들 좀 기술에 조예가 있는 2명의 기자가 직접 이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 본 겁니다. We made a film. 우리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AI를 가지고. 그 경험을 여러분 소개했네요. 우리가 구글의 최신 영상 제작 에이전트를 이용해 가지고 월스트리트저널의 조안나 스턴 기자와 자랄드 코 기자가 AI 비디오 생성 도구 구글 비오를 이용해서 영화를 제작한 경험담을 오늘 소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내가 볼 때는 바깥에 출시되기 전에 월스트리트저널에 이름 접속해 가지고 한번 써보라고 했던 바입니다. 그 두 사람이 여러분들 전문가 도움을 약간 받아가 영화를 제작해 본 겁니다. 그 경험을 오늘 공개를 한 겁니다. 일면 톱 기사니까 비중 있게 다룬 거죠. 구글 비오3는 그냥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냥. 맨하탄 거리를 여러분들 질주하는 거대한 기린을 가진 영화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텍스트 프롬프트로 사실적인 영상과 음향 효과, 배경 소음 및 대사를 생성할 수 있는 최신 AI 비디오 모델. 그러면 이제 배경음악은 대충 이런 무드가 됐으면 좋겠고 나오는 그런 대화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하는 거죠. 런웨이가 아마 중국 업체일 겁니다. 구글 비오3 런웨이. 지금 가장 앞서 있는 영상 제작 AI 혹은 AI 영상 에이전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 실험해 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간단한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영상 제작이 가능한 겁니다. 물론 아직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할리우드 사람들이 겁을 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소규모 팀이나 개인도 고화질 영화 제작이 가능한 겁니다. 자기들이 사용해 보니까. 영화 제작이 민주화되고 영화 제작의 단가가 엄청나게 낮아지겠죠. 영화업계가 일자리가 감소화될 것이고 배우들도 타격을 받겠죠. 영화 산업의 종사자가 많지 않습니까? 카메라맨, 감독, 배우, 음악가, 분장사.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 내용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 사람들 해보니까 개인도 좀 창의성 있으면 영화 만드는 게 전혀 어렵지 않겠구나. 대단히 고화질 영화 제작이 가능하고 비용은 현저하게 낮출 수 있구나. 이제 최종진 이 양반들의 입장이 영화 제작은 마법 같기도 하고 미친 듯이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든 만들 수 있습니다. 요구하면 다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좀 잘 만들려면은 여러분들의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이 좀 필요합니다. 창의성은 앞으로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1인 영화 제작 시대가 거의 제가 볼 때는 현실화될 것 같다는 이야기죠. 그게 오늘 여러분 월스트리트저널의 탑 뉴스인데 마침 어제 한 분이 야 이번에 구글이 엄청난 영상 제작 AI를 발표한 것 같다. 그게 바로 이어가지고 오늘 이런 기사가 났기 때문에 여러분께 새로운 정보 제공 차원에서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내일은 여러분들 방송이 조금 늦을 겁니다. 내일은 한 2~3시간 정도 늦게 업무가 제가 좀 있어 가지고 아주 내일은 모레 토요일부터는 정상적으로 방송하고 그다음 내일은 한 7시나 이때 시간 되시는 분은 보시고 한 2시간 정도 늦게 내일만 방송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